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의 이자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데요. 오늘은 ETF로 하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ETF인가? 그러니까 요즘 ETF가 아주 대세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ETF가 어떤 상품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ETF의 그 성장에 힘입어서 나타난 ETN, 상장지수 증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투자 지표를 알고 그리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ETF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ETF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예전에 흔히들 펀드라고 하시면 대부분 액티브 펀드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액티브 펀드는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이나 그리고 투자 시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 상품입니다. 근데 반대로 ETF와 같이 이런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적극적으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와 같은 이런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ETF는 이 인덱스 펀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투자 패러다임이 많이 패시브 펀드, 이런 인덱스 펀드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건 S&P 다우존스 그 지수 회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벤치마크, 그러니까 비교 대상 지수보다 성과가 더 좋은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벤치마크에 미치지 못한 펀드의 비중을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통계를 보시면 이 긴 기간 중에 평균이 58%가 조금 넘는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절반이 넘는 펀드가 비교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닐 거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비교 대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가 비용도 더 낮고 성과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ETF도 이런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유명한 투자 현인,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짐 로저스 같은 분들도 일찍이 ETF에 대해서 예찬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표에서도 보시면 미국의 통계 자료긴 한데 일반 가구와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는 가구 그리고 ETF에 투자하는 가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ETF를 투자하는 가구의 금융소득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고학력자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아는 사람, 투자 좀 하는 사람은 ETF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ETF가 그만큼 좋은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차트는 글로벌 ETF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ETF의 순자산 규모를 나타내고요. 파란색 선이 ETF의 수입니다. 보시면 아주 긴 기간 동안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2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매년 2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높은 성장률이고요. 이건 글로벌 ETF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ETF 시장도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6월에는 25년 역사의 ETF가 그보다 긴 66년 역사를 가진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를 추월한 바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그만큼 ETF 시장의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외계인이다. 안녕. 난 우리 별에서 가장 핫한 댄디보이 ETF야. ET? 아니, ETF. 아, ETF? 난 미나라고 해. 근데 왜 왔어? 지금 지구별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많이 힘들어한다며?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왔어. 지구별의 주식 투자 귀재들도 날 주목하고 있어. 너같이 못생긴 얘를? 우리 별에서 나름 원빈인데. 난 주식과 펀드의 장점들만 갖춘 신개념 투자 상품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짜장면과 짬뽕의 환상적인 조합인 짬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고파. 나 짬짜면 사줘. 지갑이 어디 있더라? 미나는 큰 과자 하나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중 어떤 게 더 좋니? 당연히 과자 세트. 골고루 있는 게 좋겠지? 그게 바로 분산 투자라는 거야. 크고 맛있는 과자들을 여러 조각 내 조금씩 박스에 담아서 저렴하게 파는 거야. 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 응,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나 ETF야. 배고파. 과자 사줘. 지갑이 미나야, 인덱스 펀드라고는 아니? 인덱스 펀드? 뭔데? 먹는 거야? 펀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펀드 매니저에게 모든 걸 맡기는 액티브 펀드와 시장의 흐름대로 수익률을 얻는 ETF 같은 인덱스 펀드가 있어.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시장 대표, 섹터, 테마와 같은 국내 주식형 ETF, 해외 지수, 채권, 상품, 파생형 ETF 등이 있지. I'm 트랜스포머. 오버하지 마. 이제 난 우리 별로 돌아갈 시간이야. 벌써 간다고? 다음엔 맛있는 거 사줘. 그래. 안녕 미나야. 안녕, ETF. 짠! 안녕 미나야. 안녕, ETF. 오늘은 내 매력들을 보여줄게. 오, 오늘 보니 더 못생겼다. 히. 미나야, 너가 바다에서 윈드 서핑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볼래? 와, 바다다. 신나. 서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야 파도를 잘 타야지. 맞아. 파도를 타듯이 시장 흐름을 타는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야. 자, 그럼 이제부터 나 ETF의 매력 속으로 출발! 출발, 고고싱. 첫 번째, 펀드나 주식에 비해 보다 안전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최소 10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할 수 있어. 한 굴만 파는 너구리와 여러 굴을 파는 토끼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토끼? 정답! 안전한 건 토끼야. 굴이 여러 개라 위험이 분산되지. 위험 분산, 이것만 알아둬. 매력 그 두 번째, 저렴하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액티브 펀드의 보수 차이는 무려 5배 이상이야. 이건 ETF와 액티브 펀드에 각각 1,000만 원씩 10년간 투자 시 수익 차이 그래프야. 우와, 133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 나만의 매력 그 세 번째, 황금성이 좋다. 황금성? 황금? 골드? 아니, 황금이 아니라 환금성. 시장이 급락세를 보여 투자자가 매도를 결심했을 때 ETF는 바로 그 시점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펀드는 그날 저녁에 발표되는 기준으로 매도가 가능해. 대금도 ETF가 펀드에 비해 하루 빨리 받지. 바로 이걸 환금성이라고 해. 오, HA급으로 바꿔준다는 거네.
자, 다음은 나의 매력 네 번째, 운용이 투명하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매매하고 그 정보도 2, 3개월에 한 번 공개되지만 ETF는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매일매일 공개되지. 근데 사람들이 널 보고 안전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야? 한국거래소라는 검문관이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 이를 상장심사라고 하지. 일반 펀드에는 검문관이 없기 때문에 같은 펀드지만 바로 나, ETF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품이란 말씀. 충성! 오,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히히. 이제 알았어? 아쉽지만 이만 돌아갈 시간이네. 벌써? 다음엔 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응, 빨리 와야 돼. 잘 가, ETF야. 안녕! 이 장에서는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 약자를 보시면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전체 펀드 중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를 제외하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가 있을 거고요. 그 인덱스 펀드 중에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가 ETF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수만 있으면 ET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수도 200종목이 훨씬 넘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TF의 장점인데요. ETF는 펀드죠. 그리고 상장돼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가진 장점,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또 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ETF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의 미덕인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말이 있는데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전체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이런 큰 회사의 주식을 모두 모아서 이거를 잘게 쪼개 놓은 상품. 그래서 한 증권당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가격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쪼개 놓은 그 상품이 코스피 200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 주만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는 가격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잘게 쪼개 놓은 상품을 투자를 하게 되면 2만 원대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ETF의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ETF의 장점은 저렴한 투자 비용입니다. 모든 펀드는 운용 보수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 재산을 운용한 펀드 매니저에게 대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보수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이 1,000만 원, 투자 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초지수는 수익이 없는 걸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없는 펀드라면 10년 뒤에 투자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보수가 0.5%인 펀드라면 10년 뒤에 950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보수가 아주 조금 높아져서 2%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투자 원금 1,000만 원은 81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이 작은 운용 보수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ETF는 그만큼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ETF는 주식과 같이 거래되지만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 매도할 때 0.3%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도 투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ETF의 장점은 높은 환금성입니다. 환금성이라는 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를 했다가 빠져나왔을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얼마나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느냐,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될 텐데요. 일반 펀드는 하루의 가격이 기준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투자를 한 사람과 저녁에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이 같은 가격인데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오전에 거래한 사람과 오후에 거래한 사람의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겠죠. 내가 투자 판단을 한 시점에 즉시 내가 생각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서 훨씬 환금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나 또 가입하고 나서 단기간에 환매를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ETF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주 작은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TF의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일반 펀드에 비해서 ETF는 투명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ETF가 보유한 자산을 PDF라고 해서 매일매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ETF 종목이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이런 정보를 분기별로 이렇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ETF는 빠르게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한국거래소 출시 새로운 지수 상품 ETF.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ETN은 펀드 상품인 ETF와 유사한 상품으로 여러분이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자, 이제 ET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TN은 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거래소 상장 상품이라는 점에서 형제지간이라 할 만큼 유사하지만 ETN만의 더 나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ETF와 달리 인덱스의 구성 종목을 모두 실제로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기초지수 최소 구성 종목 수가 ETF는 10종목인데 반해 ETN은 5종목으로 작아 투자 목적에 충실한 다양한 지수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지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추적 오차가 존재하는 ETF와 달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펀드 상품으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펀드 자산의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ETN은 증권회사가 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이므로 발행자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TN은 주식과는 달리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ETF와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발행자인 증권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위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지수 이용료 등 재비용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투자 수익에서 차감한 것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 자산과 상품 설계가 가능한 ETN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자산 관리는 ETN. 네, 다음으로 ETF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나타난 ETN, 상장지수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N은 ETF에 이은 또 하나의 지수 연동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의를 보시면 ETN, 상장지수 증권은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그리고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증권회사가 발행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ETF와 ETN을 비교하는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는 법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펀드이지만 ETN은 파생결합증권 이라는 점에서 다르고요. ETF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ETN은 만기가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으로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만기를 갖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체가 아주 다른데요. ETF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을 하고 ETN은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인 신용위험 부분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데요. ETF는 쉽게 말해서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ETF 펀드의 재산을 별도의 신탁기관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별도 신탁기관에 보관돼 있던 재산을 매도해서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ETN은 파생결합 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신탁기관에 보관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 이런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시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장회사, ETN 발행회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또 발행 이후에도 발행회사의 신용정보 같은 거를 공시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엄격하게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여러분들도 신용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라는 점에서 ETF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지수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ETF와 ETN 모두 기초지수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지수만 있으면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ETF는 펀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산 운용의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ETN은 파생결합 증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 요인들이 훨씬 적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량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의 요건으로도 ETF는 주식형 상품인 경우에 지수 구성 종목을 10종목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ETN은 이게 조금 더 완화돼서 5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지수도 ETN 상품을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TN도 ETF와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쉽게 기초지수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수 연동 상품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자산과 전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같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ETF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고 주식 계좌에서 같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높은 황금성을 가지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ETF와 유사한 장점을 갖습니다.
네, 다음 ETN의 장점은 추적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추적 오차는 펀드가 기초지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기초지수와 펀드의 성과가 다르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투자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TF는 자산을 운용한 실적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ETN은 지수 수익을 그대로 주기로 약속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적 오차 없이 기초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부담을 하는 대신 추적 오차를 없앴다, 이렇게 이 두 상품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두 상품 모두 보수, 수수료 부분은 제외하고 지수 수익을 돌려받는다, 펀드 수익을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ETF를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알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지표는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 값입니다. ETF를 저울에 대고 달았을 때 나오는 값이 NAV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펀드에 포함된 자산의 가치로 구한 ETF의 실질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펀드에서 기준 가격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증권시장에서 ETF를 매매할 때는 이 실질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또 싸게 팔지 않기 위해서 이 NAV 값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때는 실시간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이 반영된 실시간 순자산 가치 INAV 값을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값을 보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지표는 추적 오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오차는 ETF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잘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초지수와 ETF의 실질 가치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기초지수보다 못 따라가거나 이렇게 기초지수와 성과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적 오차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고요. ETF 여러 종목 중에서 ETF를 고를 때는 운용을 잘한 종목, 즉 추적 오차가 적은 종목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ETF를 투자해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의 보유 주식 또는 보유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부분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이걸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ETF가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ETF의 가격이 그만큼 차감이 돼서 가격이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ETF 가격이 15,000원이었는데 200원의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다음날 아침의 기준 가격은 14,800원이 돼서 이 14,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서 기준 가격에 조정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는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원활한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모여서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매매가 어렵거나 또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더 싸게 매매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가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LP, 유동성 공급자는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거래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래 도우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ETF는 한 회사 이상의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야만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공급자가 ETF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ETF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과세 체계일 텐데요. ETF의 과세 체계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와 그 외 ETF가 구분이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해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와 같은 그 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과 그 외 ETF 모두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레버리지와 인버스형과 같은 상품에서는 국내 상장 증권 또는 이 장내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 표준 기준 가격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세제상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 기준 가격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상품은 배당소득세를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거의 다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종목이 넘는 ETF 상품 중에서 종목을 고를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때 ETF 종목명의 규칙을 알면 종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목명의 규칙은 처음에 ETF 발행 회사의 브랜드가 옵니다. 모든 ETF 발행 회사는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요. 예를 들면 코덱스 타이거와 같은 게 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상품의 투자 대상이나 전략과 같은 주요 특징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 ETF의 경우에는 합성, 또 환해지 상품의 경우에는 H자가 붙는데요. 우선 합성 ETF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직접 편입해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회사와 기초주식 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한, 그러니까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펀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런 합성 ETF는 실물 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ETF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종목명 끝에 합성을 반드시 표기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와 같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 환해지가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품의 특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은 마지막에 H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모든 자산운용사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는 자산운용회사별 브랜드와 로고를 보시면 종목명만 보고도 어느 발행회사가 발행한 상품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 전략인데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향성 투자입니다. 쉽게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 코스피 아니면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과 같은 시장 대표 ETF를 산다던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될 때 해당 원자재 ETF를 매수하거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는 경우 반대로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채권 ETF를 매수하는 것도 이런 방향성 투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 관심이 많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 대표 ETF를 매수하고 또 일정 부분만큼 전략형 ETF나 다른 개별 주식을 매매를 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핵심 위성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 비율을 조절을 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던가 국가별로 자산을 배분한다던가 또 섹터를 돌아가면서 매수하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 이런 것들도 ETF를 이용해서 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지수로 만들고 이 지수를 추적하는 스마트 베타 상품과 같은 전략형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바로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복잡한 전략을 쉽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ETF를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ETF 자체가 분산 투자 상품입니다만 최근에는 ETF를 활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ETF 신탁, 증권회사의 ETF 랩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간접 투자 상품에 ETF 편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전략을 ETF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계좌가 있는 경우 MTS라고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ETF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원하는 ETF 종목을 선택한 후 먼저 주식 시세 화면 또는 ETF 전용 시세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가 잔량을 보시면 매도 매수 잔량 옆에 LP 매도 매수 호가 잔량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정보도 확인을 하고요. 주식 주문 화면을 이용해 주문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주문의 종류, 수량, 가격을 입력하고 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문 수량은 한 주 단위, 주문 가격은 5원 단위로 가능하며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과 같은 이용 가능한 주문의 종류 등 거래 방법은 일반 주식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ETF 종목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복리화 효과나 장기 투자에 부적합한 점 등 일반 ETF에 비해 높은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후반부 투자 위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이 투자 위험을 감안해 최초 거래하기 전에 별도로 투자 성향 확인, 투자 위험 고지 및 거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파생상품 ETF 거래 불가능 계좌라고 나옵니다. 먼저 투자 성향을 조사해서 투자 성향이 고위험 상품 거래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으로 별도의 투자 위험 고지문을 읽고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형 ETF 거래 신청을 하시면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 가능 계좌가 됩니다. 이후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주문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ETN의 경우도 ETF처럼 주식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과 특징을 알고 거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TN 거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지수증권 거래 신청 화면으로 가서 ETN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서를 읽고 확인을 한 후 거래 신청을 하시면 이후부터 ETN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10월 기준으로 상장된 ETF 현황표가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보시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또 채권, 통화, 또 혼합자산형 상품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그런 시장 대표형 상품이 있을 수 있고요. 대형주, 중형주와 같은 기업 그룹별로 나누어진 지수를 투자하는 그런 규모형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마다 다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섹터를 추구하는 그런 섹터형 상품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고배당주, 저변동성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형 상품들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상품 같은 경우는 국고채에 투자하는 상품, 또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혼합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다수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달러, 유로, 엔 같은 통화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나 채권, 주식이나 통화와 같이 혼합자산형 상품도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채권이나 원자재, 통화, 부동산형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본, 중국의 대표 지수 또는 미국, 글로벌, 남미 시장, 북미 시장, 또 유럽과 같은 그런 특정 시장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해외 주식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일본이나 미국의 특정 업종을 추적하는 그런 상품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을 추적하는 상품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원유,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콩, 옥수수 같은 농산물에 투자하는 상품도 다수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TF를 투자할 때 어떤 투자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위험은 ETF 상장할 때 발행하게 되는 투자 설명서에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자 위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ETF는 기본적으로 원금 비보장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내리면 ETF의 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의 변동이 기초지수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추종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 가치와 ETF 시장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같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이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보다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 유형의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고요. 중요한 점은 환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은 원자재 가격과 기초자산의 가격과 환율의 변동 모두 ETF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순자산 가치만큼은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투자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그 고유의 투자 위험이 있는데요. 복리화 효과로 인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투자 위험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인버스 상품은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를 추구하는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2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같은 이 배수의 기준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일간 수익률이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투자 기간이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250에서 첫날 20% 상승하고 다음날 다시 10% 하락하는 경우에 레버리지 ETF 같으면 25,000원에서 첫날 플러스 40% 성과를 보이고 다음날 20%가 하락합니다. 이틀 동안 기초지수가 250에서 270이 되니까 이틀간 수익률은 8%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움직이면서 2일간 수익률이 12%죠. 얼핏 생각했을 때 기초지수가 8% 움직였으니까 레버리지 ETF 성과가 16%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16%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운용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20%, 10% 이런 기준이 되는 점이 250, 300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넘는 기간 동안의 그 기초지수 수익률을 누적한 경우 이것과 인버스 ETF의 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모두 기초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이런 복리화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은 아닌데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운용회사,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etf.krx.co.kr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ETF 관련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책자나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KRX ETF라는 네이버 포스트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TF 정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고요. 시장 정보 메뉴에는 주식부터 ETF, 파생상품 등 상장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권상품, ETF, 상품 비교 검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많은 ETF 중에서 투자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일 텐데요. 이 화면을 이용하면 어떤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유사한 ETF끼리 비교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먼저 검색 박스에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입력하면 배당과 관련된 ETF 종목이 리스트업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시장 등을 선택하면 해당 ETF 종목을 골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주식, 국내 시장 중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를 포함하도록 선택하고 조회하면 해당 ETF 상품이 나타나고요. 자산운용사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익률 및 보수, 추적 오차 등 투자 참고 지표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ETF 시장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먼슬리 리포트, 또 시장 및 제도 소개 자료와 각종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ETF 시장이 다양한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종합 자산관리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